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 산업계가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으로의 중국 상품 수출이 축소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 중간재 수출 역시 타격을 입어 대중 수출이 약 30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 상장사의 이익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수출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지만 실적 성장이 삼성전자와 같은 일부 기업과 업종에 치중되는 한계점은 여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효성 조현준 회장이 퇴출 위기의 개인회사 갤럭시아를 효성그룹이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가 적발돼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갤럭시아의 지배주주인 조 회장과 송영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계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라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27.9%의 임대료 인하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 완화에 따른 향후 매출 증가를 요인으로 분석하며 신라 면세점의 수용으로 신세계와 중소기업 등 나머지 사업자들도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장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자기였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하락 견인으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에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약보와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일단 전일 시장에 영향을 받았던 탓에 하락 출발하면서 장 막판에는 조금의 회복력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한 상황으로 오늘장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바깥에는 벚꽃이 정말 활짝 피었는데 우리 시장은 하루하루 좀 그렇게 꽃길만은 걷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강민 전문가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시장 흐름이 상당히 불안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잘 버티는 것 같은데요. 장중의 흐름은 상당히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시장은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을 보이지만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밤에도 급락하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흐름상으로는 미국 시장이 다시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상승할 만한 요인보다는 하락할 만한 요인들이 더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북한 관련한 문제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하거나
나빠지거나 좋아질 만한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약간 좀 관리에 주력하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관리에 주력하는 그런 시장 대응 방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직접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또 각 종목별로 가져가야 하는지 그 부분도 잠시 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뉴욕 시장도 그렇지만 코인 시장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준비하신 분이죠. 어인영 연구원님도 함께합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세가 주말을 기점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거래소 중심의 알트코인이 돌아가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잠시 뒤 코인 돋보기 시간에 자세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0만 원을 또 이탈했었던 시장 속에서 참 많이들 또 불안해하시고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지금에 또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을 또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잠시 후 어윤학 연구원이 준비하신 코인 돋보기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릭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고민 있으신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은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 촌놈 아카데미 시청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도 받아보시고 아카데미 시청권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바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상담은요. 끝자리 0888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은요. 서플러스 글로벌을 매수가 4,450원에 일단 비중은 4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서플라이 글로벌 종가 확인할게요. 오늘은 소폭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4,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서플러스 글로벌은 오늘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4,450원에 매수하셨고요. 일단 이종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고점에서 좀 흘러내렸었던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죠? 네, 서플러스 글로벌 적정 주가 8,400원, 비교가 0.49,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올해 1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지금도 중기 상승 추세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좀 흘러내린 다음에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소폭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둘 다 이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좀 이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흐름보다는 일단 단기 흐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선 돌파와 함께 일단 중기,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변곡점인 시점인 만큼 현재 부근에서 중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추세에 더욱더 좀 집중하셔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매수가가 4,450원이고요. 비중도 40%로 좀 그래도 소폭 많이 실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어떤 진단을 또 내려주실까요? 네,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 자체가 조금 높고요. 그리고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인데 사실 시장의 흐름이 안정적으로만 흘러간다고 하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전까지 오는 그 흐름이 단기에 강하게 반등하지 않으면은 본전이 올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4,450원이면은 이 정도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최근에 거의 고점 부근이에요. 사실 이렇게 더 위에서 급등한 부분도 있었지만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흘러내릴 때 그냥 홀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21선을 이탈했는데 지금 그 본전까지 상승하면은 이 자리는 마이너스 15%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10% 정도 상승한 자리가 마이너스 5% 정도다. 그래서 적당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그 정도면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역시 지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됐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하는 종목을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홀딩한다는 건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기준대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불안감 때문에 일단 매수가가 높고요.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홀딩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고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4,45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구간은 4,100원으로 손실 중에 있으십니다. 상승 시에는 마이너스 5%의 손절 라인으로 좀 처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15%의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손절 처리하시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096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루 매수가 3,800원의 비중 9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파루 문의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파루는요. 0.86% 상승하면서 3,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파루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고요. 계속적으로 차트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인데 어떻게 좀 추세 확인될까요? 네, 파루 종목은 적정 주가가 6,400원, 비교가 0.55. 이 종목도 지금 소폭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이 종목은 작년 겨울에 중기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못하고 계속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걸쳐지면서 지금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와 단기 현재는 모두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와 중기 모두 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적정주가 비교하자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추세와 차트적인 부분을 좀 확인이 되었고 3,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거기에 비중도 거의 100% 가까운 90%나 꽤 많이 실으셨기 때문에 비중이 좀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파루 어떻게 좀 앞으로 대응할까요? 네,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하락하면은 손절 10%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하다가는 손실이 정말 계속 불어나고 언제 상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등하면은 일단 본전의 80% 비중은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10% 이상 수익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하락하면은 3,400원에 10%를 한 번 더 추가를 하십시오.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아주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평균가 3,600원 대비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15% 이상 이렇게 대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망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거나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조금 더 빠지거나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 너무 약하죠. 사실 최근에 구제역 발생 뉴스가 나오면서 반짝 상승하긴 했는데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이 백신주들이 상당히 약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매수가 자체도 조금 아쉽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역시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죠. 급등이 나오니까 따라잡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홀딩을 하고 계시는데 역시 이렇게 따라잡았을 때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뉴스가 나오고 강한 종목이라도 저점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은 안 잡으면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아무리 좋은 종목 그리고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도 한 종목에 90%씩 비중을 들어가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액을 떠나서 이런 습관이 굳어지면은 향후에 금액이 지금 작더라도 금액이 커지면은 똑같은 패턴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흐름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는 조금은 한다. 그래서 기준대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락했을 때는 손절 10%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홀딩하다가 손실이 계속 커지면은 결국 손절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반등했을 때는 본전에 80% 비중은 매도하시고 수익 10%나 3,400원에 10%를 추가하셔서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비중이 90%에 좀 꽤 많이 실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고요, 하락 시. 그리고 상승 시에는 본전의 비중 80%를 좀 매도 후에 나머지 비중으로 수익 10% 이상 혹은 3,400원에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추가해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 짜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8회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07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CI 평가 정보를 매수가 7,320원에 비중은 40%.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희 쪽에 문자 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장의 SCI 평가 정보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10% 상승하면서 3,68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일단 SCI 평가 정보가 작년 12월에 최고가가 8,900원이었고 지금이 3,680원이어서 지금 매수가보다는 상당폭의 손실 구간이신데요. 일단 추세가 좀 보이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SCI 평가 정보는 지금 적정 주가가 1,400원, 비교값은 2.63,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는데 이때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제 런칭을 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돌발 이슈로 인해서 나타난 이런 추세는 좀 큰 의미는 없고 우선은 좀 이제 단기 뉴스 그리고 이 SCI 평가 정보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 그 거래소의 어떤 거래 규모라든지 거래 대금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또 실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추세보다는 이제 그런 쪽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중기는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일단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적정 주가 비교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매수가가 7,000원대 초반이고 현재 종가가 3,680원이에요. 거의 지금 반절가량의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잘못 들어갔다라고는 좀 인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요? 네, 일단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0% 혹은 마이너스 6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0%면은 그 상당히 손실을 크게 보기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는데 현재 주가에서는 20% 반등이 나와야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폭등하지 않는 이상 그 가격도 그렇게 쉬운 가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0%까지 하락했을 때는 역시 2,000원이 깨질 가능성까지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흐름 자체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일단 잘못했고요. 대응을 잘못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20원이면 이 정도죠.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니까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두 번째 동그라미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수익이 발생했겠죠. 그런데 눌림목에서 매수를 안 하시고 급등하니까 추격 매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홀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비중도 40%죠. 상당히 많습니다. 기준 없이 결국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암호화폐 테마주의 거의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흐름이고 또 과거에 안희정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둘 다 좋지 않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단기에 강하게 상승할 만한 요인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실이 크지만
비중이 지금 40%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50% 정도 손실이 보더라도 정리를 하시고 잘 대응하면은 수익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정석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매매하는 패턴을 봤을 때는 정석 투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저점 매수에 주력하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도 없이 하셨고 그리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종목에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시고 실력을 쌓은 후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짧게 보고 급하게 생각하면은 손실 볼 가능성이 높고요. 길게 보고 내가 실력을 쌓고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이 매매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셔가지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향후에 잘하면 되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목 자체적으로 악재가 지금 두 개가 겹쳤다고 보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40%나 마이너스 6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워낙 손실이 꽤 크시기 때문에 좀 낙담이라든지 그 다음 투자에 대한 의지나 일단 자신감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잘 좀 정리를 하시고 다음 투자에 있어서는 좀 타산지석을 삼아서 다시 한번 좀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40% 또는 마이너스 60% 먼저 오는 가격대에 손절 처리를 하시고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좀 접근하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962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카드를 매수가 37,500원의 비중은 70%입니다. 언제 상승할까요? 라고 삼성카드 문의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삼성카드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35,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삼성카드도 역시나 최근에 저점을 좀 기록을 하고 현재 구간에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삼성카드 적정주가 11만 2천원, 비교가 0.32,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적정주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격폭은 한 10% 정도 1년 전에 비해서 그 정도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 올해 이제 3월 말 정도에 이제 중기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단기 반등이 좀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와 이탈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 하락 그리고 단기 추세도 하락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정주가 비교해서는 꽤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와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삼성카드 매수가 37,500원대인데 최근에 추세에 앞서서 확인을 해드렸듯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상승할지 좀 기다리시는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시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매수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수가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 기준을 정해드릴 테니까요. 사실 언제 상승이 온다 그렇게 장담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 현재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10%에는 손절하고 그리고 나서 관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0%가 오면은 저점을 깨고 하락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손실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량주들은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금융주들이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하락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지수 상황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이 계속 하락했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지수나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업종의 흐름을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카드의 차트고요. 삼성카드의 매수가는 지금 37,500원이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약간 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종목은 최근에 고점이 2016년 9월입니다. 그런데 금융업은 어떻습니까? 금융업은 최근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면 좋은 면이 있고요. 나쁜 면이 있습니다. 업종에 비해서 현재 약하다는 것은 업종이 상승해도 크게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약하다는 건 역시 조정을 빨리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수가 약했을 때는 훨씬 더 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본전이 오면 매도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융주들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호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지수를 먼저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비중도 70%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10% 손절하시고 지수의 흐름을 보고 향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이 비중이 꽤 많이 커서 비중 조절이 좀 중요해 보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본전까지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본전에 좀 처리하시거나 손절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습니다. 워낙 지수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없고 지수에 대한 부분은 좀 보수적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우량주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카드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159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사조 산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4,000원의 비중 30%. 역시나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사조 산업은요. 종가 확인합니다. 1.19% 상승하면서 68,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죠. 자, 일단 매수가가 74,000원대고 오늘의 종가가 68,000원인데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좀 횡보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조산업은 적정 주가가 174,600원, 비교가 0.39, 이 종목도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적정 주가 대비해서도 약 10% 정도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중기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여러 번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강한 상승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놓고 보면은 이제 좀 박스권,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박스권, 하지만 이제 좀 하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 추세도 지금 하락이고 단기 추세도 하락인데 그 21선 이동평균선을 이제 언제 돌파를 하는가, 그게 좀 더 중요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8,000원대 이 같은 매물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4,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역시나 이 시청자분도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여부를 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아쉬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역시 단기 반등은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구제역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주들이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의 반등 가능성은 있는데 혹시라도 기준대로 하락했을 때는 좀 손절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직전 저점이죠. 최근 저점을 이탈하면은 일단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나 이슈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메리트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역시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길게 보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가격이 저점 라인이죠.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단기에 급등하고 나니까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이 왔을 때는 정리를 해주신 게 맞다는 거죠. 저점에서 10% 이상 상승했으니까 그때는 정리 후에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사실 최근에 발생한 그런 뉴스를 빼놓고는 특별한 그런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시세를 분출해주는 종목인데 그것도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양호한 흐름이 나왔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수가 여기에서 하락했을 때는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운 시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본전이 왔을 때는
정리 후에 다시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흐름이 완전히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그때 역시 정리를 하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앞서서 종목에 대한 특징 먼저 설명을 해주셔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 반등을 좀 기대하셔서 이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좀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일단 본전 매도나 직전 저점 이탈 시 손절 라인 함께 잡아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대응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사조산업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상담도 빠르게 이어갑니다. 자, 끝자리 9607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네오팜을 매수하셨고 매수가가 61,100원에 비중 4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요. 1.85% 상승하면서 65,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오늘 종목 상담하면서 처음 이런 추세를 보는 것 같은데 먼저 확인할까요? 네, 네오팜 종목은 적정 주가가 24,100원, 비교값은 2.97, 약 3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도 이제 1년 전 비교해가지고 약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일단 그 종목의 그 차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매우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그 가치 그리고 수급, 차트 등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산출을 하는데 이 종목은 그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매우 좋게 지금 골고루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와 그리고 차트 역시 우상향하고 있고, 중기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겨울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이제 지지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그래서 현재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가 정말 좋습니다.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흐름으로 오늘장까지도 최고가 61,700원을 기록을 했었던 상황인데, 일단 하지만 좀 매수가가 높으셔서 그럴까요? 일단은 지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수익 구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상당히 위험한 매매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십시오. 본전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고 혹시라도 내일 급락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5%에는 손절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전 근처니까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권이면은 더 좋겠죠. 정리를 하시고, 사실 지금 매수 자체가 수익은 낮지만은 결과는 좋지만 과정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상당히 위험한 매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00원이면은 거의 지금 가격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역사상 최고가죠. 역사상 최고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0% 정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비중도 많고요. 장기간 상승을 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강했던 흐름인데 고점에서 결국은 추격 매수를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한 번 매매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화장품 관련주인데 최근에는 의약품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에요. 역시 병원에서 쓰는 그런 화장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나올 만한 상승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장기간 강하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지수가 크게 꺾였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수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에서 수익이 난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매수가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신 부분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본전 근처 매도이거나 또는 급락시 손절은 마이너스 5%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최근에 좀 흐름은 좋지만 일단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가가 높아서 이런 전략 함께 좀 참고하시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49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프리엠스를 매수가 1,500원에 비중 3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프리엠스 같은 경우에는요. 5% 넘게 빠집니다. 8,520원에 오늘의 종가 확인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프리엠스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엠스 종목 적정 주가는 22,800원, 비교값은 0.37. 지금 3분의 1 정도 이 종목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3월을 이제 앞두고 이제 연속해가지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때의 그 음봉이 이제 중기 추세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60일선과 120일선이 다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는 상승이고 단기 추세는 하락인데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 추세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 추세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기는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프리엠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30%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빠르게 대응 전략 들어볼까요? 예, 반등하면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20% 손절한 후에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도 약간 애매했고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으나 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5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할 당시를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21선 이하라서 가능했는데 흘러내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121선까지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를 너무 서둘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정치인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이미 한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다시 고점을 뚫고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전이 와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매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상승할지 저점이 어딜지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 손절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엠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20% 잡아드렸으니까요.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7750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금호타이어를 매수하셨습니다. 금호타이어 매수가 3,700원에 비중 5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금호타이어는요.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7,78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최근에 뉴스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좀 몇 거래일은 좀 비정상적인 흐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호타이어는 적정 주가가 14,000원, 비교가 0.56,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뉴스로 인해서 시세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격상으로는 이제 중기 추세는 하락, 그리고 단기 추세는 상승인데 추세보다는 그냥 뉴스하고 어떤 매각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걸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블스타로의 매각 결정 소식 이후에 상한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700원이기 때문에 100% 이상의 좀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매도 시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 가는 종목들은 단기에 크게 급등한 상황에서는 상한가가 풀리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한가가 한번 풀려서 그 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본계약을 체결해야지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기업 내용이 갑자기 확 좋아지거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서히 좋아질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죠. 아직도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불안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씩 들어갈 상황은 아니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역시 그 노조에서 투표를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때 매수를 하셨어요. 사실 뭐 가능성이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반반의 확률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았다. 그래서 운도 따라줬고요. 매수 자체가 그렇게 아주 잘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당히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한가가 일단 풀리고 나면은 다시 또 하락했을 때는 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계속 가는 종목들은 상한가가 풀렸을 때는 일단
일단은 매도하는 게 정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정광 대표님과의 금호타이어 좀 점검을 해드렸을 때도 상한가가 풀리면 매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짚어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한가가 풀리면 매도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매도 후에 다시 한번 가격대 눌린 부분에서 재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클린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상담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투서생 이강미 전문가님이 제시하시는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봉투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요, 한 종목 더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전에 담겨 있었던 두 종목이었죠. 코덱스 인버스와 유라테크, 그리고 오늘 신규로 편입한 퍼스텍까지 세 가지 종목 현재 포트 안에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코덱스 인버스와 유라테크는 이전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좀 담아왔었던 종목이고요. 오늘의 신규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신규로 매입한 이후에 수익률이 7% 넘게 현재 구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역시 지수의 흐름 자체,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수할 만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6,100원, 6,000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면 5,900원까지 추가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 하락했을 때는 5,800원의 절반을 매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그 관점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노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버스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물론 갑자기 또 흐름이 좋아지면서 상승했을 때는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적절하게 들어갈 만한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매수까지 돼서 평균가가 9,150원이에요. 이 종목은 단기로 봤던 종목인데 사실 조금 길게 끌고 가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마주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는데 본전이 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세종시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역시 그 일련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상승이 계속해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본전에 오면은 정리한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퍼스텍은 역시 그 방위산업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위산업주 적인 측면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북한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올 만한 호재는 다 나왔고요. 그리고 방위산업주들은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더 하락한다면은 손절을 해야 될 종목들도 있겠지만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드론 관련주인데 이전에도 삼성전자와 관련한 뉴스로 한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뉴스로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3,400원에 일단 1차 매수가 됐고요. 하락했을 때는 3,200원에 추가를 해서 손절 10% 그리고 수익은 15% 정도 그렇게 노릴 전략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5% 정도까지는 상승은 안 나왔고요. 조금 반등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준대로 대응을 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과 신규로 편입됐던 퍼스텍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흐름 함께 좀 연동돼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제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락 시에는 5,900원에 3차 추가적으로 비중 실을 예정이다. 그리고 유라테크에 대한 설명도 함께 도와주셨는데요. 일단 최근에 정치적 이슈로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종목 도 함께 좀 편입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퍼스텍이 신규 종목인데요. 일단 최근에 삼성 관련 뉴스를 움직였었던 상황이고 방위산업주이면서도 드론 관련주입니다. 하락 시에는 3,200원에 추가 대응할 예정이고요. 원칙대로 기준대로 좀 대응하실 계획이다라는 부분 홀딩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세 가지 종목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이슈 점검과 함께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많은 이슈가 올라왔을 텐데요. 그중에서 오늘의 짚어볼 이슈 화면통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센트라 코인 창업자를 기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사기 방지 솔루션을 도입에 대한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갈수록 더욱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최근의 이슈인데요. 먼저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악재로 지금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센트라 코인이라는 게 일전에 그 라이트페이 설명을 드리면서 암호화폐가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신용카드 결제하고 같이 연동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라이트페이가 이제 실패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나코 코인이라는 것도 있고 10x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굉장히 좀 지지부진 그런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센트라가 어떤 특정한 카드사하고 같이 모듈도 개발을 하고 또 모바일하고 또 연동이 되고 실제로 이제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거래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영상들이 막 나오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파워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 센트라에 대한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좀 강했는데 결국에는 이 센트라 코인 자체도 사기로 판명이 되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 암호화폐와 오프라인 결제를 도모하는 그런 ICO, 이 ICO 시장 자체도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반대로 이러한 이제 기술을 선점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이제 도입이 된다는 거는 매우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이제 성숙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단기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소식이기도 하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 점검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화폐 시세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현물을 알아보는 시세인데 저희가 또 CM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에는 7,000달러 중반대, 초반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현재 구간도 역시나 6.29% 빠지면서 7,3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CM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를 먼저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현물 시세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 현물 시세 지난 목요일에는 이제 800만 원 선이 붕괴가 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채굴 원가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어제와 오늘까지 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는 지금 비트코인 이제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단에 보면 이게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량이 좀 이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좀 크게 증가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는 이제 알트코인들 중심으로 굉장히 급격한 어제와 오늘 양일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현재 지금 좀 눈속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이 다양합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인위적인 세력들이 소위 이제 펌핑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잘 모르는 코인이 단순히 급등을 한다고 해서 추격하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급등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렸고 일단 투자 교육 내용 이어갈 텐데요. 그 내용도 오늘 장에 그 시세 알려드렸던 내용과 좀 잘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코인 거래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주식 투자를 예를 들었고 오늘은 이제 그거를 코인으로 좀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면은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락할 것이다 생각이 되면은 이제 어떤
에어드랍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마진 거래를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룹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채굴을 중심으로 하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계 코인 또는 뭐 다크 코인 이런 식으로 그룹을 좀 정하고, 세 번째는 코인을 추출을 해서 관심 종목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관심 코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차트를 또 분석을 하고, 이어서 또 이제 코인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이제 유심히 이제 가격을 보다가 또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은 일단 시황 분석, 그리고 그룹 선정, 코인 추출, 관심 코인 포트폴리오 구축까지는 일단 주식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보조 지표가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동 평균선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그리고 코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 비트코인은 기본으로 선정을 하고 그 외에 알트코인 한두 가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할 때는 최소 3회 이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무조건 50% 이상은 현금으로 보유를 해서 나중에 변수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작업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정해진 기준이 오면 수익이건 손실이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을 자칫 놓치게 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거래소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자동 매매 기능 반드시 활용하시고, 그 활용을 못한다 하면은 시세를 알려주는 어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 알림 어플도 활용을 하면 이 변동성이 큰 코인 거래 시장에서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인 거래 과정을 말씀드렸고, 다음 목요일에는 이 보조지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리스크가 좀 크고 레버리지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항상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손절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코인에 있어서는 주식보다도 더욱더 그런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앞서서 코인 거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일단 비중 조절과 이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도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종목 클린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과 시황 분석 도와드렸고요. 내일장에는 평택촌 정우영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